안녕하세요. 영감수학에서 고등 내신을 맡고 있는 신경은 강사입니다. 오늘은 중3 이외에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1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중3 겨울방학이나 2학기 시험 이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소수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그 시기에 시작하게 되면 이미 늦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년에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3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9등급 체제에서는 누적 4%까지가 1등급, 2등급은 누적 11%, 23%까지가 3등급, 그리고 40%까지가 4등급이었습니다. 지금은 누적 10%까지가 1등급이고 누적 34%까지가 2등급입니다. 1등급 인원은 많아졌지만 기존 2등급 후반과 4등급 과반수가 현재는 2등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칫 2등급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한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 10%라서 쉬워 보이지만 한 반에 30명이 있다면 3등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1등급을 받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1 내신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전체 내신의 흐름을 결정짓는 시작점입니다. 즉 어느 정도 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1 내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문제풀이 능력은 당연하고 타임 어택 훈련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사실 학생들의 실력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문제를 풀 때 5분이 걸린 학생과 2분이 걸리는 친구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단순히 문제를 빨리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주어지는 조건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문제를 매끄럽고 정확하게 풀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형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들이 큰 틀 안에서는 한 가지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지가 되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잘 풀게 됩니다. 즉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수학적 사고의 틀을 넓히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 다음이 시간 단축 훈련입니다. 실제로 수학적 사고의 틀이 이제 깊어지면 같은 시간 안에 조금 더 어렵고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1, 센과 고쟁이를 겨우 풀던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사고의 틀을 넓히면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는 같은 시간, 같은 수업 타임에 조금 더 어려운 대수 미적분을 센과 기출까지 공부하게 되는 경우를 조금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학교 3학년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물음이 들으실 텐데요. 중3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내신 시험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기 위한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중학교 3학년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 단원은 1단원, 다항식의 연산과 연결이 되고 인수분해도 연결이 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도 똑같이 고1 과정으로 그대로 연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고등부 문제풀이에 맞는 습관을 잘 들여놓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중3의 풀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틀이 같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고등 과정이 조금 더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맞는
공부법이 따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은 2차 함수 식의 개수 부호에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와 그리고 조금 더 식 정리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부터는 최대 최소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그래프에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의 차이는 식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그래프와 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동고 중간고사 2차 함수 활용 문제입니다. 식을 세우고 축이 무엇인지 안다면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잘못 푸는 친구들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제 축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작년 진선여고 중간고사 서술형 두 문제도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축을 표시할 수 있는 학생, 더 나아가 그래프와 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중3은 고1 중간 내신과 겹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1 중간고사 범위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게 되기 때문에 중3 내신을 준비하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축을 표시하는 등의 과정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도 속도와 정확도를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중3부터 시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제풀이 능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은 단순히 진도만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론 설명을 들어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다는 것도 진정한 선행의 의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방학 때 만나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대수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선생님 저는 미적분까지도 수업을 들어봤어요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들어본 것뿐이지 제대로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제 열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새롭게 고1 수학을 나가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식 표현, 그래프 그리기 등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선행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습관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초반에는 이 습관을 쌓기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수업에서 사용이 되는 교재를 말씀드리면 메인 유형소로는 RPM과 센을 공부하게 되고 심화 유형소로는 고쟁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을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항과 강남 3구 대비 자체 프린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수업을 듣고는 RPM 교재를 풀게 되는데 이때 RPM으로 푼 모든 문항들은 선생님인 제가 모든 문항을 검토하고 확인 후에 교정할 부분을 알려주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직접 발음풀이, 실전풀이대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풀이 방식대로 학생이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면서 풀이를 바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날 즈음에는 그 다음 단원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그 단원이 끝날 즈음에는 교재에서 발췌한 문항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단순히 맞은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정한 풀이대로 풀었는지까지 확인하면서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 통과를 주고 있습니다. RPM을 통과를 했다면 센을 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도를 나가는 단원이 4단원이라면 센은 그보다 한두 단원 전 단원인 2단원 또는 3단원을 과제로 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난이도의 유형서를 푸는 것을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PM을 볼 때 70%로 이제 문제를 풀어냈다면 센을 공부할 때는 80%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비슷한 난이도임에도 처음 RPM을 풀었을 때보다도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풀게 되고 조금 더 많이 풀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유형을 반복을 하다 보면 유형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식도 조금 더 돌아가는 풀이 없이 깔끔하게 적게 되면서 점차 수학이 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교재인 고쟁이를 들어가게 됩니다. 고쟁이도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제 풀이 교정을 받게 되고 풀이 교정 후에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고쟁이도 80% 이상 맞추게 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수학적 사고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 통과입니다. 시험 점수가 80%는 되어야 이제 어느 정도 흡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0%를 넘겨야 그 다음 교재를 과제로 받게 되고 80%를 넘기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험은 통과를 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시험에서 90점, 100점을 맞는 많은 친구들도 이제 한번 배운 문제임에도 처음에는 통과를 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가 처음엔 조금 오래 걸리게 되는데 그렇지만 어느 순간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험에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를 조금 많이 보았습니다. 이 단계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1 내신은 중학교 3학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쌤과 고쟁이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을 모두 공부한 뒤에는 시간관리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50분 동안 대략 20문제를 풀고 마킹과 서술형 답안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쟁이와 모의고사 기출을 잘 푼 학생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처음 시험을 풀게 되면 시험 점수가 50점 전후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시험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는 시험을 볼 때 시험 중간에 만약에 한 문제에서 막혀서 그 한 문제에 5분을 썼더라도 앞, 뒤에서 시간을 충분히 아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끝까지 이제 문제를 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한 문제에서 대략 2분 정도의 시간을 써야 하는데 계산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간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는 연습을 미리 조금 해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 시험을 보면 이제 반타작을 하는 이유가 중간에 막혔을 때 넘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뒷부분에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보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우는 연습부터 따로 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정확히 이제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출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 처음 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문제로 구분하고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구분한 후에는 확실히 건드려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건드리고 실수 없이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았을 텐데 그 남은 시간 동안 남은 문제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드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푼 뒤에 그 다음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 중에서 한두 문제를 골라 집요하게 공략하고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보통 중동 경기고 등의 좀 내신이 조금 어려운 학교를 기준으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풀고 나면 한 10문제 정도가 남고 시간은 30분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 건드려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3-4문제 혹은 4-5문제 정도 맞추게 되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남은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중에서 골라서 한 2개 혹은 3개를 골라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실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내에 실수 없이 맞추고 다른 친구들보다 한두 문제를 더 맞추는 것이 좋은 등급을 받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마다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이 있고 한 단원 안에서도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이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풀어낼 문제와 넘길 유형을 학생들마다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넘기는
연습을 잘했다면 점수의 하한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점수를 채워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점수를 채우는 것은 개별 오답 시험지와 고난도 문항, 학교별 경향성, 그리고 부교재 프린트로 만들어집니다. 학생들마다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 틀린 문제들을 모두 모아 학생들마다의 오답 시험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 오답 시험지를 아이들이 풀면서 본인이 틀렸던, 본인이 약했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반복해서 풀게 되면서 점수를 채워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학교별 출제 경향성에 맞는 문제들과 과년도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2, 3분 안에 풀어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15문제를 맞췄었다면 점차 18문제를 맞추고 19문제를 맞추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1등급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단계에 도달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직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은 단순히 중학교 마지막이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그 시작을 제대로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제 수업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감수학의 신경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